오전 2시간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논리편을 숙지를 해야 치료편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진단 시각과 치료 시각이 일치해야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 오전 이게 2시간 강의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 오전 강의에 잠깐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는 저 살아남을 영적인 깨우침은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깨우침의 방어는 이 한 생에서 형성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어떻게 보면 몇 억 년 동안 누적돼서 질병에 대한 그 방어 능력의 깨우침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나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모든 생명체의 주 성분은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가 약으로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양리 기능은 중산이라고 하고, 녹여서 죽이는 것을 강산이라고 그런다. 그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중산을 사용하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도 응고되고 우리 몸의 항체도 동시에 피해를 입는다. 그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녹이거나 응고시켜서 죽이는 방법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불러들이는 것도 그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성분이 산의 강도로 분류하면 중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작용으로 생기는 건 혈전 어혈이다. 그러면 백신으로 얻어지는 부작용과 감염으로서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약물요법이 10배 정도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억 년 동안 우리 몸에 축적된
면역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아주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다. 去强化我们身体自身的免疫功能，这样才会安全的没有副作用。 1차 방어는 第一阶段的防御， 5번, 5号、 32번, 32号 4번, 18번을 사용해 주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以及加上4号跟18号去排这4个穴位是充分可以防的。 이 사회를 마친 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거나 약간 그 바이러스의 배설물이 산도가 높기 때문에 목구멍이 따끈따끈한 이게 따끔따끔한 감각이 올 것이다. 当这个排列之后，在小内耳也感觉到会有痒痒或者是刺痛的时候，这个刺痛的感觉是因为强酸的排泄物所产生的。 이러한 반응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일러줬죠? 上午的时候我说过，出现这种情况的时候需要怎么做呢？ 생꿀을 2숟갈, 물 타지 말고 오전에 2숟갈, 오후에 2숟갈을 타 먹으면 그 바이러스를 흡착해서 위로 넘기기 때문에 그게 예방 효과가 아주 크다. 也就是喝那个生活米不要添加冰水，直接服用，早上2勺，晚上2勺，然后就这个蜂蜜就有吸附细菌的作用。 우리가 2차 방어를 우리가 이제 항체 방어나 우리가 백신 방어라고 볼 수가 있다. 2차 방어는. 방어가. 우리 몸의 항체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방어 능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야지만 면역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방법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다. 그 치료점의 사열 번호는 몇 번일까요? 8번. 8번 신간을. 그리고 바이러스 배설물에 의해 배설물의 강산의 산화작용으로 폐 조직이 녹았던 신경 조직이 녹았던 모든 조직이 녹아 없어진 것은 세포 분해를 통해서만 복원이 가능한 거다. 세포가 분해할 때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다. 1.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숙의 유산균이다. 가공된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가 맑아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료점은 8번 신간혈이다. 그래 양질의 영양분이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환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영양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면 영양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부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혈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어요? 어혈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产生血的原因是什么？ 어혈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중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것이 어혈이다. 我们身体当中的营养物质与猪酸产生了化学反应凝固之后，这就是淤血。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기존에 막혔던 혈관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뚫어놓은 것을 다시 안 막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疏通我们已经阻塞的血管是比较重要的，但是保持我们这个疏通血管不再阻塞也是重要的。这一点是让大家理解一下，我们需要怎么做。 이렇게 우리 혈액 속에 간이 하는 역할은 在我们血液当中，我们肝脏所起到的作用， 각종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독성, 중산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就是我们所服用的这些食物当中所含的营养、所含的食物去分解这些物质，也就是中酸。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신체 생리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듣는 것이 좋을 거예요. 希望大家能够先理解这些基础的知识，然后这些可能会对大家比较好。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大家可以在脑海里进行想象一下，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이 大家所吃的所有的食物当中， 여러분들의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체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이 여러분들의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체가 있겠느냐? 就是大家所吃的所有食物当中，这些食物是为了让大家吃掉而出生的吗？ 정확히 따지면 없죠. 一般不是吧。 모든 생명체는 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 여러분들의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체는 없습니다. 这些食物，我们所吃进去的这些食物，比如说动物啊、植物这些，它们都是为了自己生存下来而存在的，并不是为了让人吃掉而存在的。 그러면 이러한 생리 이치가 왜 중요하냐? 为什么这个生命法则是重要的呢？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我们所吃掉的这些食物当中，比如说动物啊、以及微生物啊这些，它们都需要对自己进行防御，这样它自己才能够活下来。 근데 이 방어 물질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그냥 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而这种防御的物质，我们概括来说就是一种毒素。 그럼 내가 독으로서 상대를 방어를 하겠다고 하는 그 식물이나 이런 동물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那么去防御外部的这一些毒物质，比如说动物啊，还有植物啊，它为什么会这么多？大家可以想一想。 네가 내 몸을 뜯어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어. 也就是说，你为了吃掉我，所以说我想杀死你， 이게 독성이에요. 这就是一种迷信。 그러면 상대 생명체한테 피해를 입히는 성분이 뭘까요? 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那么给对方造成伤害的这一种物质是什么？ 그게 중산과 강산이라는 거예요. 这就是中酸以及强酸。 중산은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피해를 입히는 거. 中酸可以凝固脂肪蛋白质，造成伤害。 강산은 녹여서 피해를 입히는 거. 而强酸呢是溶解物质，造成伤害。 약산은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켜서 피해를 입히는 거. 약산은 상대의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켜서 힘을 못 쓰게 기절시키는 거죠. 而弱酸呢是枯竭血液当中的氧气，而使这个对方没有促进力。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大家能够理解我所说的吗？ 우리가 먹는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성을 우리가 인체에 먹으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거나 아니면 물질을 녹이거나 혈액 속의 산소 부족, 이 세 가지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也就是说，我们所食用这些食物，它所含的这些毒素，比如说弱
做的话呢，它就可以促进我们血液当中的氧气，而真正的就是凝固脂肪蛋白质，以及相关的就是溶解脂肪蛋白质，这些激素在我们身体当中都是存在的。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나 이런 생명체들은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한 그 독성을 끊임없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게 우리가 진화 발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而植物呢，为了自身的防御，不断的去强化自身的毒素。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은 또 그런 식물을 먹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而我们人类以及动物需要不断的去食用这些植物而维持自身。 그럼 우리는 그런 독성을 먹고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독성을 해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而我们动物以及人类需要去食用这些食物的话，这些毒素进入到我们人体，那么我们人体就需要有解毒的器官。 그 장기 이름이 뭘까요? 解毒的器官叫什么？ 간이라는 얘기죠. 就是肝脏。 그러면 간이 이 중산 탄닌산을 먹어치우지 못하는 만큼 혈액 속에 누적이 되면 那么如果肝脏无法去消化吸收中酚和乙醇的话，它就会在人体内堆积。 중산 수치가 많이 누적될수록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随着中酸的浓度升高，那么与我们脂肪蛋白质产生化学反应凝固的速度也就会变快。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这样产生的淤血，如果阻塞或伤害气血管90%以上的话， 심장에 피를 당겨도 딸려올 수가 없고 心脏想要吸收过来，这也吸收不过来。 앞으로 밀어내려고 해도 밀어낼 수가 없으면 向前边喷射出血液也喷射不出去。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如果心脏先死亡的话，这样谁都无法去治愈这个人。 그럼 특별한 이변이 없을 때 우리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把我们的末梢毛细血管看作是100的话， 자연 상태에서 혈관이 몇 프로 막힌다고 설명했죠? 一般在自然的状态下，我们末梢毛细血管能够做到多少程度？ 자신의 나이 퍼센트만큼. 跟自己的年纪成正比吧。 나이가 70대라면 如果他的年龄是70岁的话， 말초 모세혈관이 70%가 막히는 거고 就说明他的末梢毛细血管已经阻塞到了70%。 우리가 인간의 평균 수명을 몇 년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인간의 평균 수명을 我们人类的平均寿命可以看作是多少？ 제가 책을 집필할 때 30년 전에 90년을 잡았습니다. 30年前，老师是把平均寿命给按到90岁。 네. 그래서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그 숫자가 적지요. 能够活到90岁以上的人非常少，是吧？ 그런데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갑자기 산도가 높아지면 더 월등하게 어혈이 많이 생기죠. 如果他的肝功能下降的话，或者他的身体末梢毛细血管阻塞的比较多，那么他身体产生淤血的速度就是非常快的。 예. 그래 혈액 속에 산도가 높을수록 어혈이 생기는 속도가 빠르다. 也就是说，身体内酸的浓度越高，产生淤血的速度越快。 이렇게 형성된 어혈이 말초 모세혈관을 90% 이상을 막히면 약이고 수술이고 살릴 방법이 없는 거다. 如果这样产生的淤血阻塞了全身末梢毛细血管90%以上，就算是药物跟手术也无法救治过来。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大家能够理解老师说的吗？ 예. 그럼 이렇게 진단했으면 이 속에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那么老师既然进行这么去诊断的话，在老师的话语里面有没有去解决的办法呢？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내버리면 어떨까요? 那么也就是在淤血形成90%以前就提前排淤。 근데 나이가 50대라서 말초 모세혈관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在就是说毛细血管抗衰真反的时候，在它阻塞到50%之前，我们身体可能不会出现各种异常。 이 말은 어떤 질병이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60% 발초 모세혈관이 막혀야 그때부터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也就是说，等我们的末梢毛细血管被阻塞到60%或者70%以上的时候，才会出现各种症状。 그래서 이 논리를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에다 연결시키면 많은 내용을 요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这句话可以为大家整理各种的要点。 50대 이전에는 在50岁之前， 웬만한 질병이 와도 就算出现一些小的疾病， 내버려둬도 치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治疗的概率虽然很大， 50대 이후에는 在50岁之后， 한번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他收到疾病诊断的话， 자연 상태에서는 치유가 어렵다. 在他自然的状态下进行治疗会很难的。 그러면 어떤 사람은 90대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왜 30대, 40대도 죽느냐? 那么为什么有的人能够活到90岁以上，而有的人30岁、40岁左右就死亡了呢？ 우리 인체에 어혈이 조금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체 혈액 속에 어혈이 일부만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就算我们人体当中已经形成了一部分的淤血， 인체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면 크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如果这个淤血能够平均的遍布我们全身的话，就不会出现太大的疾病。 근데 특정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면 但是如果这个淤血特定的去阻塞某一部位的话， 나이가 어려서도 질병이 빨리 올 수가 있죠. 就算他的年小，这个疾病也会出现的特别快。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 어혈이 어디에 쌓이면 가장 큰 질병이 올까요? 问大家一个问题：淤血堵塞在哪个地方会出现比较重大的疾病？ 8번이죠. 在心肝炎。 8号这个位置。 네. 그래서 8번에 어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먼저 쌓이면 다양한 질병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如果这个淤血堵塞在3号穴位的话，那么身体就会出现各种各样的疾病。 이 말을 역으로 풀어주면 我们去反过来去解释这句话， 예방적 차원에서 어려서 8번만 빼줘도 在我们年小的时候进行预防排异，去排8号，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也就是说可以预防各种疾病。 자, 여기서 요점 정리해 봅시다. 你整理一下亮点。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刚才说过，这个细胞分裂，那么它所需要的是营养成分， 그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것은 장 속의 유산균이라고 했습니다. 而将这些营养成分呢，是我们肠道的乳酸菌。 장 속의 유산균 하면은 사혈점이 어딜까요? 那么为了去让乳酸菌存活下来，这个排异穴位在哪里？ 2번, 3번. 就是2号跟3号。 2번을 빼주면 위에 수축 연동 활동이 활성화되고 排2号可以让胃的收缩联动功能加快， 3번을 빼주면 아랫배 온도가 올라가면서 유산균의 숫자가 월등히 늘어납니다. 而排3号可以升高小腹的温度，提高乳酸菌的存活数量。 그럼 2번, 3번을 사혈했다고 하는 것은 인체 모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됐다는 얘기가 되죠. 也就是说，排2号跟3号的话，就能够为身体当中细胞所需要的营养成分，它得到的这些营养成分。 자, 질문 들어갑니다. 再来一个问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틀에 한 번씩 뺐든 어떻게든 2번, 3번을 빼가지고 솜이 빨아들이는 비가 한 70% 정도 나왔어요.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 2, 3번에서. 排2号跟3号出的血出的血液量已经达到了70%。 피부를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워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那么可以用手去触摸一下皮肤，去感觉一下皮肤的状态，它是比较湿润的呢，还是比较干燥的？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就是湿润兼柔软。
여러분들 어린아이하고 어린아이들 피부 만져보면 촉감이 어때요? 大家可以问一下小孩子，他们的皮肤感觉怎么样？ 뽀송뽀송하니 부드럽고 깨끗하죠? 他们小孩子的皮肤是非常干净的，非常柔软。 지금 여러분들의 피부는 어린아이에 비교해서 어때요? 大家的皮肤状态跟小孩子的皮肤状态比较一下，感觉怎么样？ 많이 거칠죠? 就变得很粗糙了，是吧？ 그럼 어린아이의 피부와 여러분들하고는 왜 다를까요? 那么为什么小孩子的皮肤状态跟我们成人的皮肤状态有差异呢？ 어린아이들은 아직 혈관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因为小孩子他的那个血管没有被血和色， 45일에서 80일 주기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반복을 해요. 以这个细胞生长的周期45天到80天为这个阶段，它得不断的去进行分裂。 어린아이를 보면 근 95%의 혈관이 뚫려 있다고 봐야 돼요. 我们小孩子可以看作他的波状毛细血管99%都是疏通的状态。 지금 여러분들 나이를 평균 50세라고 가정합시다. 假设大家的年龄是50岁的话， 혈관은 몇 프로 막혔을까요? 那么有多少波状毛细血管被堵塞呢？ 50%가 막혔죠? 50%。 그럼 영양 공급은 몇 프로가 돼요? 那么营养供给能够达到多少？ 50%밖에 안 되겠죠? 只剩下50%。 그러면 45일에서 80일 주기로 세포가 태어났고 죽고 하는 세포는 50%밖에 안 된다 소리예요. 那么也就是说，你的宇宙期40天到80天为止，它的细胞分裂也就剩下了50%。 옆에 앉아있는 최근의 연수원장 얼굴 보면 어때요? 大家看一下蔡老师的脸色怎么样？ 머릿결도 되게 길지요? 然后他的这个头发也非常长，是吧？ 피부가 어때요? 皮肤状态。 18岁 지금 손잡은 거 알고 있어요? 大家都知道蔡老师都有孙子跟孙女是吧？ 이 최근의 연수원장하고는 원래 저하고는 지금 3대 어떻게 보면 4대째 인연이 있어요. 就是老师跟蔡老师的结缘，你可能算到第4代了。 아버지도 내공부 배웠고 蔡老师的父亲是老师的弟子， 최근의 원장도 배웠고 蔡老师也是老师的弟子， 아드님도 배웠고 他的儿子也是老师的弟子， 거기 자식 또 있죠? 然后再加上他的儿子跟孙女， 질긴 인연이죠. 非常好，真的姻缘。 내가 최근의 연수원장을 이뻐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非常喜欢蔡老师有一个理由， 내가 가르친 짓만 하지 딴 짓을 안 해요. 就是教蔡老师怎么做就怎么做，不去有其他的想法。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이렇게 오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正因如此，所以说跟老师形成了这么深这么长的姻缘。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봐요. 大家可以想象一下，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가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已经患高血压跟糖尿病的这些人，他对感冒病毒就是非常的脆弱，大家也肯定听过很多次了。 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지 한 20년 됐고 高血压诊断已经20年，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지 지금 7년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糖尿病诊断已经7年，假设这一 우리 방법으로 치료하면 我们的方法去治疗， 완치율이 몇 프로 될까요? 治愈的概率大概占多少？ 적어도 95% 이상입니다. 至少能够达到95%。 이게 통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회를 시켜보면은 100%를 기준 잡으면 이게 내가 혈점을 정해주는 데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70% 이상 나올 때까지가 사혈 끝나는 타이밍이거든요. 就是我们排瘀的时候，
等说是人吸收的血液达到70%以上才会停止。 근데 어혈이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혈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有淤血出的很快的人，也有血不出的人。 어혈의 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전부 환경이 다르죠. 有淤血多的人，淤血少的人，他们的生存环境都是不一样的。 그게 통상적으로 해보면 FM대로 해보면은 100명을 하면 한 70% 정도는 1년이 걸리고 100名为基础的话，70%的人可能会经历1年， 한 25%는 1년 6개월이 걸리고 而25%的人可能经历1年到1年6个月， 5%는 한 2년 걸립니다. 而5%的人可能会经历2年的时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老师在韩国的时候经常说一句话， 한 1년 6개월 노력해서 我们努力做1年6个月， 앞으로 한 20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为了未来20年的健康， 해볼만 하지 않느냐. 是不是值得去做呢？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大家的想法怎么样？ 결국 여러분들이 신천생리학을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说，大家需要去深入的了解精神生理学。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저라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을까요? 나라고 모든 병을 다 100% 고칠 수 있겠느냐 내가 질문하는 거라. 大家可以想一下，这个精神生理学可以治疗所有的疾病吗？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这肯定是不可能的。 근데 공부의 욕심은 끝없이 욕심은 일어납니다. 但是随着学习的深入，肯定会有自己的欲望。 지금 한국에서 이거를 내가 지금 중환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장암 4기 말기인데 간이 다발성 간암이라고 해서 간 전체에 번졌고 그 대장암은 너무 커서 항문이 막혀서 대변이 안 나오는 상태. 就是在韩国，老师接过一个重症患者，大肠癌已经4期了。 이 정도 환자는 수술이 가능할까요?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然后他那个都无法排出大便，这种人他能够接受手术吗？ 이건 장기 전체가 번져있기 때문에 그냥은 손도 못 댑니다. 因为他这种癌症癌细胞可以扩散到全身各地，所以说我们这个治疗也是有困难的。 이럴 때는 현대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할 것 같아요? 那么这位患者他到医院的话，他会接受怎么样的治疗呢？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해서 第一阶段是接受放射线治疗， 암덩을 도 조금 줄인 다음 使癌细胞减少， 수술하고 然后再进行手术， 다시 항암 치료하자. 然后再进行抗癌。 그럼 이렇게 치료받은 수술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이 살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那么这位患者他去进行放射线治疗，再去做手术，再去进行抗癌治疗的话，他活下来的概率还能够占多少？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几乎为零。 또 한 환자는 抗癌患者 신장과 그 방광이 연결된 그 줄기에서 암이 왔는데 나이가 85세래요. 다른 환자. 还有一位患者是因为他的肾脏功能下降，他的膀胱出现了问题。 근데 암이 어때요? 혈질이 강산성화됐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 거죠. 为什么会出现这个癌症？就是因为我们的血液已经形成了强酸化，产生了这种癌症。 강산의 산화작용이 强酸的酸化作用， 혈관벽을 녹여버리면 혈관이 터지고 强酸的酸化作用如果溶解了血管，那么这个血管也就会漏。 강산의 산화작용이 强酸的酸化作用， 혈소판을 녹여버리면 如果溶解了血小板， 지혈이 안 돼요. 它
他就无法可以止血。 소변을 보면 그냥 빨간 피만 줄줄 나옵니다. 可以观察他的小便，就会发现他的小便里有红色的血液。 나이가 85세인데 他的年龄是85岁，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피를 쏟으면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피를 계속 쏟으면 얼마나 버틸까요? 밤이나 낮이고 계속 피를 쏟으면 수명을 얼마나 버티겠느냐? 他85岁，然后这个血液通过尿液排出来，不管是这个白天昼夜的话，那么他的寿命还会剩多少？ 이런 환자들 만나면 여러분들 대처할 수 있어요? 如果出现这种患者的话，大家能够去治疗吗？有对策吗？ 자신 없죠? 这个没有信心，没有应对方法是吧？ 근데 항문이 막혀가지고 대장암이 암덩어리가 커서 항문이 막히던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 사혈을 하는데 对于那个患大肠癌的患者，每隔2天给他排一次晕， 한 번 사혈할 때 300g을 사혈해서 每排一次排300克， 2달을 사혈했어요. 排了2个月。 2달 동안 뺀 어혈이 他们2个月所产生的淤血， 페트병, 여러분 음료수병 그 사리병 같은 요만한 거? 就是这个大瓶饮料， 그걸로 4병을 뺐습니다. 能够接4瓶饮料可能那么多。 이러면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你要排的这么多，他是活着呢还是死了呢？ 근데 이렇게 빼고 났는데 피부 색깔도 좋아지고 암덩어리가 줄어들면서 변이 나온다고 그래요. 변이. 항문이 막혀서 대변이 안 나왔는데 위급상황이었는데 암덩어리가 줄어드니까 변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거는 29, 14, 51. 29, 14, 51. 29、14和51。 이거는 대장암 사혈점이고. 这就是大肠癌的排异穴位。 또 간암 사혈점은 어디예요? 肝癌的排异穴位是哪里？ 8번이죠. 8号。 그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대장암은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이제 8번을 집중적으로 사혈해서 간암 치료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왔고요. 就是在出现肝癌的时候，一共给他排8号。 소변에서 계속 빨간 피를 쏟는 환자는 85세인데 在小便当中一直出现血色，这个患者是85岁。 강산 해독제인 신천화를 使用强酸解毒剂新鲜活， 5일 동안에 다 먹였다고 그래요. 5일에 다 한 통을 다 먹였다. 한 통을 5일 동안에. 这个这一桶新鲜活，它5天就给吃完了。 다 먹이고 나니까 피가 나오는 게 멈추고 통증이 90%가 줄었다고 그래요. 말기암 통증이. 那么它出现的痛症减少了95%，然后小便当中出现的血色也减少了。 자, 대장암 환자와 这个大肠癌患者， 신장과 방광 사이에 그 줄기에서 생긴 암 환자의 치료 사혈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这个它是膀胱，与这个膀胱的这个汁上产生的癌症，它治疗的也是一样的还是不一样的？排异的穴位是一样的还是不一样的？ 사혈점은 동일합니다. 排异的穴位是一样的。 똑같이 29, 同样是29号、 14, 14号， 50일이 1차 사혈이고 以及51号这个3个穴位是第一阶段的排异点。 그래 피가 멎고 통증이 연근이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혈로 8번을 사혈해요. 问他的痛症消失了之后，然后我们去进行第2阶段的排异点是8号。 이 두 환자는 식품을 턱을 쓰면서 턱하고 생양을 엄청 늘리면서 이틀에 한 번씩 85세인 분은 250g을 빼라고 했고요. 这2位患者他们都服用的是新叶色以及
我们不用了大量的金针糊，85岁的患者他每次排异要达到250克。 대장암 환자는 300g을 빼라고 그랬어요. 大肠癌患者呢，让他排300克。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생명 유지될 것 같아요? 大家可以想象一下，这2位患者让他排这么多，能够维持生命吗？ 유지 안 됩니다. 一般人可能会觉得无法维持生命。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꼭 서두에 지금 이렇게 짚어주는 얘기는 이렇게 위급할 때는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는 양이 많지 않으면 그 질병이 악화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老师想说的就是，对于这种危急的情况，我们排出的低血量需要比生成的低血量多，这样才能够去赶上疾病发展的速度。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으면 5년, 10년을 빼도 깨끗하게 사혈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那么我们身体生成的低血速度，没有我们排出低血的速度快的话，那么就让它排5年、10年也不会排干净。 근데 빼고 싶어도 어혈이 안 나오면 뺄 수가 없고, 你就算想排的话，如果低血排出来，它也就是没有作用。 또 어혈이 잘 나와도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혈을 할 수가 없어요. 就算排出来的低血，如果没有体力作为支撑，也是没有效果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가 깊어야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对于这一些知识，需要大家进行深入的理解才会通过。 근데 여러분들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大家知道血液是如何生成的吗？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不知道血液如何生成的人， 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那么这个如何去解决血液缺血的这个问题呢？ 제가 작년 봄에 여기 왔을 때요. 去年老师来这里讲课的时候， 휠체어 타고 온 거 여러분들 아는 분들 알죠? 휠체어 타고 온 작년 봄에 올 때. 去年老师来的时候，他是支着那个拐杖来的，大家知道吗？ 왜냐? 전정하다가 한 4m 정도 되는 데서 쇠면바닥에 엉덩방아를 치고 떨어졌어요. 老师就是从山上一失足摔下来， 그때 인대도 끊어지고 当时的这个韧带受伤了， 척추뼈가 3개 나갔어요. 他的脊椎3段也受伤了。 하루에 300g씩 이때 하루에 300g씩 每天排300克， 40일 동안을 매일 뺐어요. 40天每天都做了排医。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大家可能无法想象吧，排这么多。 나 죽었으면 여기 못 왔죠. 如果老师死了的话，大家也看不到了。 근데 이렇게 빼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至于为什么会排这么多，他肯定知道血液生成的原理呢，所以才能排这么多。 그래 제가 이 과정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강의 주제에 심장에서 오는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가요. 심장질환. 肾脏疾病 심장에서 오는 모든 질환은 就是我们肾脏所出现的所有疾病， 원인은 심장 밖에가 원인입니다. 심장 밖에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就是我们心脏所出现的所有疾病，它的问题不是在心脏上，而是在其他位置。 전체 말초모혈관을 100으로 볼 때 我们全身透上毛细血管看出的是100%， 70% 이상이 막히기 전에는 在阻塞70%以上 심장병은 올 수가 없어요. 阻塞70%以前，它不会出现心脏疾病。 전체 말초모혈관이 70%가 막혔다는 건 如果它全是透上毛细血管已经阻塞70%的话， 어혈의 양이 엄청 많다는 소리예요. 就说明它淤血的量特别的多。 이럴 때 어혈을 조금씩 빼가지고
只才一点一点， 이 병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那么能够驱赶它急剧发展的速度吗？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然后这一点，我们下一节课再接着讲，大家休息一下。